성문의 안쪽에는 철책이 설치되어 있고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진충지는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그 문을 직접 열었다. 철책 안은 기다란 통로인데 커다란 촛불을 켜놓고 있었다. 통로 끝쪽에도 4명의 사내가 지키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철책이 설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철책마저 지나자 더 두꺼운 성문이 나타났다. 한 백의의 여인이 등을 지고 앉아 있다가 문 열리는 소리에 얼굴을 돌렸다. 진충지가 통로 쪽에서 촛대를 옮겨와 석실 문 옆에 탁자 위에 놓았기 때문에 촛불이 자연히 그녀의 얼굴을 비치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을 본 석파천은 아 하고 부르짖었다. 당신은 설산파의 한매여협 화만자가 아니십니까? 그날 후감집에서 화만자는 이치를 따져 사형객을 몰아세워 꼼짝 못하도록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석파천은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다. 설산판이 한매여협이니 하는 말뜻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억력이 무척 좋아 그때 들은 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7, 8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지만 화만자의 얼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석파천은 대뜸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석파천은 그 당시 온 얼굴에 흙투성이의 거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화려한 옷차림에 풍채가 뛰어난 젊은이로 변해 있었으니 화만자가 그를 알아볼 턱이 없었다. 그녀는 분연히 외쳤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지? 진충지는 석파천이 이 여인을 보자마자 그녀의 문파와 아호 그리고 이름까지도 갈파하는 것을 보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녀석의 눈썰미는 뛰어나군. 역시 그 나름대로 여자를 후리는 재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그는 그녀를 향해 호통을 내질렀다. 이분은 우리 방주님이시다. 말을 공손히 해라. 화만자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이런 곳에서 악명이 자자한 장락방의 방주 석파천을 만나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녀는 사형인 경만종과 어젯밤 장락방으로 침입하게 되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석파천의 신분 내력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 석파천이 호색하고 음탕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으며 많은 여인들이 당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이제 그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감히 그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아 즉시 얼굴을 돌려 안쪽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원래 그녀의 손과 발에 수갑과 착고가 채워져 있었던 것이다. 석파천은 어머니로부터 손발에 쇠사슬을 찬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야 친히 목격하게 되자 진충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진향주, 이 여협이 손과 발에 묶여있는 것이 바로 수갑과 착고가 아니오? 진충지는 방주가 그와 같은 당연한 말을 묻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몰랐으나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석파천은 다시 물었다. 그녀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이오? 진충지는 확연히 깨달았다. 알고 보니 방주께서는 내가 화소저에게 지나친 대접을 했다고 나를 탓하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그와 같이 독수를 쓴 것이로군. 빨리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서 보안책을 세워야 되겠다. 사내 대장부가 한 여자 때문에 목숨을 잃는 데서야 너무 억울한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는 재빨리 말했다. 예, 이소카가 죄를 지은 것을 알겠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머니 속에서 열쇠를 꺼내 화만자의 쇠사슬을 풀어주었다. 화만자는 손발이 자유롭게 되자 더욱더 당황하게 되었다. 일시 손과 발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의 무공은 약하지 않았으며 지략과 용기도 여느 무림 고수에 못지 않았다. 만약에 석파천이 죽음으로 그녀를 위협한다면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당당히 언변으로 맞설 수 있으며 상대방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자기를 사로잡은 진향주를 꾸짖으며 좋은 말로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것이
아무래도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만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여지껏 몸을 깨끗이 지켜온 것이다. 따라서 석파천의 악명을 생각하자 그만 온몸에 소름이 끼치게 된 것이었다. 전전긍긍한 그녀는 얼굴을 차가운 석벽에 갖다 대며 속으로 생각했다. 말소리를 들어보니 그 녀석이 아닌 것 같다. 몇 번 쳐다볼 수 있다면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좀처럼 석파천의 얼굴을 바라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진충진은 이때 몰래 운기조식을 해보았다. 자기가 마신 차에 별로 이상한 점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그 독이 그렇게 무서운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방주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입을 열었다. 방주님 어떻습니까? 화여협을 방주님의 방으로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곳은 어둡고 또 좁을 뿐만 아니라 차나 술이 없으니 귀빈을 접대할 장소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파천은 기뻐하며 말했다. 좋지요. 화여협, 나의 방에는 연화탕이 있어. 매우 맛이 좋으니 한 그릇 잡숴보시구려. 화만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안 가요. 먹지 않겠어요. 석파천은 다시 권했다. 매우 맛이 좋다오. 한 그릇만 잡숴보시오. 화만자는 노해 부르짖었다. 나를 죽일 테면 빨리 죽여라. 나는 설산파의 제자이다. 너에게 결코 용서를 빌지 않겠다. 이 모렴치한 악저가 감히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가지다니 차라리 이 석벽에 머리를 부딪혀 죽었으면 죽었지 너의 방으로는 가지 않겠다. 석파천은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마치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니 정말 이상한 노릇이군. 내가 감히 어떻게 당신을 죽이겠소? 연화탕이 정말로 먹기 싫으면 그만두고 닭고기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될 것이 아니겠소? 그는 진충지에게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진향주, 우리에게 그런 고기가 없소? 진충지는 즉시 대답했다. 있습니다. 화여협이 먹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대령하겠습니다. 화만자는 퇴 하고 침을 뱉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이 아가씨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장락방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의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단 말이다. 석파천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거리에 나가서 사 먹고 싶소? 은자가 있소? 없다면 진향주, 당신에게 은자가 있다면 약간만 빌려주도록 하시오. 진충지는 즉시 말했다. 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화만자가 소리쳤다. 싫다, 싫어. 죽어도 싫다. 석파천은 말했다. 아마 당신에게 은자가 있는 모양이구려. 진향주는 당신의 다리에 상처가 났다고 했소. 나는 본래 폐 선생께 치료를 받게 하려고 생각했으나 당신이 그토록 장락방을 싫어한다면 거리로 나가서 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도록 하시오. 피를 많이 흘리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소. 화만자는 그가 자기를 놓아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 듯 자기를 희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녀는 분노에 찬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어떠한 관계를 쓰든 간에 나는 당신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걸. 석파천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은 감옥인 것 같은데 뭐가 좋다고 안 나가려 하시오? 역시 빨리 나가도록 하시오. 화만자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의 지금까지의 언행에 오히려 어리둥절해졌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태도를 보아 자기를 놓아주려는 뜻이 결코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코웃음을 쳤다. 그렇다면 나의 검을 왜 돌려주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는 만약 무기가 있으면 석파천이 자기에게 무례한 행동을 할 때 설사 싸워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자결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진충지는 고개를 돌려 방주의 안색을 살폈다. 석파천은 말했다. 화여협은 검을 사용하는 모양이군. 진향주, 검을 되돌려주는 것이 어떻소? 진충지는 말했다. 예.
검은 밖에 있으니 소저가 나가는 대로 돌려드리죠. 화만자는 이곳에서 한시도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죽을 결심을 한 그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켜서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나갔다. 석파천과 진충지 두 사람은 그녀의 뒤를 따라 통로를 지나 석실에서 나오게 되었다. 진충지는 방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재빠른 동작으로 화만자의 장검을 찾아 방주에게 건네주었다. 석파천은 그 검을 받아서 화만자에게 돌려주었다. 화만자는 그가 검을 내밀 때 그 기회를 틈타 손을 쓰게 될까봐 두 팔에 진기를 돋우고 재빨리 두 손을 내밀어서 검을 낚아채듯 받아주게 되었는데 5치 정도 뽑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힐끔 석파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속으로 흠칫했다. 아, 맞다. 바로 이 녀석이다. 진충지는 그녀의 검법이 뛰어난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혹시나 그녀가 검을 뽑아서 방주를 해칠까 싶어 재빨리 등 뒤에 있는 한 명의 제자로부터 한 자루의 칼을 빼앗듯이 옮겨받아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석파천은 입을 열었다. 화여협, 다리의 상처는 어떻소? 상처 좀 봅시다. 만약에 뼈가 부러지기라도 했다면 아황에 부러진 다리를 이어주듯이 내가 이어드리리다. 무심히 한마디 한 것이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화만자는 그의 시선이 자기의 다리 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대뜸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내질렀다. 경박하고 무례하군. 석파천은 의아하여 물었다. 아니, 그 말이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오? 내가 당신의 상처를 보자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그의 태도는 악의가 전혀 엿보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천진난만하기만 했다. 화만자는 그가 자기를 희롱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검을 뽑아들고 다시 호통을 내질렀다. 이석가야, 그곳에서 한 걸음만 더 다가온다면 이 아가씨는 너와 사생결단을 내고 말겠다. 그녀의 장검에서 광채가 번뜩였다. 장검의 끝이 석파천의 가슴팍을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충지는 웃으면서 말했다. 화소저, 아니 젊고 준수한 우리 방주님께서 당신을 보고 호감을 느낀 것은 그대의 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소. 천하에 얼마나 많은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방주를 모시고 하룻밤을 보냈으면 하고 바라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오. 화만자의 안색이 창백해져서 대막비사라는 일초를 펼쳤다. 검이 세찬 바람을 일으키면서 석파천의 가슴팍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이때 내력이 심오하기는 했으나 적을 상대하는 초식을 익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적해본 경험이 없었다. 화만자가 일검을 찔러오자 그는 그만 당황하여 몸을 날렸다. 다행히 그의 내공이 절묘해서 둔한 손발의 놀림이긴 했으나 자연스럽게 휙하니 수장 밖으로 피할 수가 있었다. 화만자는 그가 몸을 날리는 것이 비호처럼 재빠른 것을 보고 자세가 어색하긴 했으나 뛰어난 경신법인지라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야말로 한평생 처음 보는 재빠름인지라 멍해져서는 입을 다물지 못한 것이다. 석파천은 멀찌감치 서서는 두 손을 내저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화여협, 당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인정해주겠소. 어째서 함부로 검을 휘둘러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좋소. 떠나고 싶으면 빨리 떠나도록 하시오.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그는 화만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데는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지라 시검에게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즉시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겨놓으려 했다. 화만자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냉랭히 물었다. 이석가야, 나를 놓아주겠다는 것이 혹시 밖에다가 사람을 매복시켜 저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석파천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의아하다는 투로 물었다. 내가 왜 당신을 막는다는 것이오? 잘못하다가는 당신의 검에 찔릴 판이고 그렇게 되면 큰일이지 않소. 화만자는 반신반의했다. 어디 그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두고 보기로 하자.
그녀는 매섭게 그를 흘겨보았다. 석파천이 자기가 찾던 사람임을 확인하고 감히 설상파의 제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하는 생각에 그녀는 이를 갈았다. 그러나 그녀는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다리의 상처 때문에 그녀는 자연히 다리를 절뚝이게 되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저 악적 앞에서 빨리 떠나야지 하는 생각에 상처의 고통을 참고 더욱 빨리 걸음을 재촉했다. 진충진은 웃으면서 말했다. 장락방에 총타는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화소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허술한 곳이 아니지요. 화만자는 그 말에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버들가지 같은 눈썹을 곤두세우며 장검을 가로로 세워 들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진충진은 웃으며 말했다. 나의 의견으로 말하면 역시 이 진모가 소저를 호송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요. 화만자는 생각을 해보았다. 남의 집 처마 아래 서게 된다면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무 경솔하여 상대방을 얕잡아 본 끝에 실수를 해서 사로잡히게 되었으니 이 장락방 총타에서 뛰쳐나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닐 것이다. 잠시 화를 참고 사형제들과 같이 다시 찾아와 오늘의 치욕을 갚도록 하자. 이와 같은 생각에 그녀는 나직이 말했다. 그렇다면 부탁하겠어요. 진충진은 석파천에게 말했다. 방주 속하는 화소저를 보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는 곧 귓속말로 나직이 물었다. 정말 그녀를 놓아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밖으로 내보냈다가 다시 사로잡아 와야 합니까? 석파천은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물론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요. 사로잡아 와서 무엇하겠다는 것이요? 진충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는 속으로 화만자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마도 방주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그는 화만자의 고운 살결을 보고 아쉬움을 느꼈다. 그는 방주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은 이상 너무 겸손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자, 가자. 석파천은 화만자의 손에 들린 예리한 검이 시퍼런 빛을 번쩍이는 것을 보자. 약간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감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진충지가 그녀를 호송해서 문 밖으로 내보내주니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곧 자기 방을 찾아 되돌아갔다. 돌아오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옆으로 피하는 등 공손한 태도를 취했다. 방으로 되돌아온 그는 즉시 화만자가 진향주에게 어째서 사로잡히게 되고 또 그녀가 어찌하여 자기를 검으로 찌르려 했는지를 시검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바로 그때 폐해석이 들어왔다. 폐 선생, 방금 기이한 일을 겪게 되었소이다. 그는 화만자를 만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폐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우 어두운 빛으로 말했다. 방주 속하가 방주에게 청을 드릴 일이 있습니다. 사위당의 진향주는 방주에 대해서 매우 공손하며 본방에 대해서도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힐끗 석파천을 바라본 후 다시 말을 이었다. 아무쪼록 방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석파천은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사람은 매우 착해 보이던데? 그는 고개를 흔들며 다시 말했다. 폐 선생, 그가 무슨 병이라도 걸렸다면 폐 선생이 치료를 해주시도록 하구려. 폐해석은 크게 기뻐하면서 급히 읍을 한 후 말했다. 방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는 총총히 물러났다.